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왜 계속 똑같은 브릭만 조립해야 되는 거냐고. 레고 짜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들 이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정말 지루하고 조립하기 싫은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조립하거나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조립하는 등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조립이 재미없는 레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는 재물이 들어오는 그림으로도 유명한데요. 완성된 레고 그림은 굉장히 이쁘지만 이걸 만드는 건 정말 지루합니다. 먼저 그림이 그려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계속 조립하고 붙여야 하죠. 이후 알록달록한 색깔이 입혀진 거대한 판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해바라기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꽃잎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동그랗게 붙여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지루하고 하나만 만들어도 굉장히 지치는데 무려 5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반 고흐의 또 다른 그림인 별이 빛나는 밤의 경우도 비슷한 파란 컬러의 톤을 계속 쌓아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완성했을 땐 굉장히 이쁘지만 만드는 과정만큼은 정말 헷갈리고 지루한 세트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레고 아키텍처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 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이 세트는 안에 내부는 전혀 없고 거기에 이 1곱하기2 타일을 붙이는 게 조립의 전부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외국인처럼 어이없어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빌딩의 외관도 정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세트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조립하는 건 웬만하면 말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거와 비슷한 세트가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 건축물로 1곱하기 원통 브릭을 하나 둘씩 쌓기 시작하더니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똑같은 브릭만 쌓다 보면은 어느새 부르즈 칼리파 완성.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성의 없는 레고 세트이지 않을까. 콜로세움은 레고 팬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세트 중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적 명소를 레고로 완성했을 때의 모습은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멋지지만 반대로 무려 9,000피스가 넘는 브릭을 같은 방식으로 둥그렇게 조립해야 하는 건 지루함을 넘어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브릭의 90%가 탄색이어서 더욱 재미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만 해도 복잡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만을 반복해야 했죠. 한국의 레고 유튜버 꾸삐님의 경우 직원과 둘이서 이 레고를 조립하신 적이 있었는데 무려 1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레고 전문가 2명도 조립에 15시간이 걸렸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전에 재미도 없고 지쳐서 중도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레고 아트 시리즈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세계 지도는 정말 조립하기 싫은 레고로 유명한데요. 무려 11,000개나 되는 1곱하기1 동그란 브릭을 계속해서 붙이는 게 이 레고 조립 방식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건 레고라기보다는 비즈에 가깝지 않을까. 이분이 바로 이 세계 지도를 만든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완성했을 때도 입체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더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수고스러움을 생각하면 왠지 이 제품은 새 거보다는 조립된 중고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설명서를 보시면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픈 다양한 컬러를 네모칸에 1부터 10까지 숫자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끼워 넣어야 하는데 뒷부분도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에는 여러 개의 브릭을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대형 브릭 분해기가 들어있기도 했죠. 같은 아트 시리즈인 은하수 은하계는 브릭수 3,000개로 세계 지도보다는 브릭수가 3분의 1밖에 안 하지만 만들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완성된 모습은 상당히 이쁘지만 이걸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빛, 개구리, 꽃, 풀 등등 온갖 특이한 브릭을 꽂아서 만든 걸 알 수 있죠. 한 가지 브릭을 반복해서 꽂는 것도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개의 브릭을 찾아서 끼우는 과정은 지루함을 넘어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지 않을까.
혹시 이전에 데일리 뷰고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레고는 외관에서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만들기 지루한 세트입니다. 25개의 수많은 피규어와 내부 디테일이 구현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건물 외부에 창문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게임상에서도 데일리 뷰골은 작은 창문이 많은 건물이긴 했는데 레고를 조립할 때도 이 작은 창문들을 여러 개 연결하여서 빌딩의 벽을 만드는 방식이 지속됩니다. 이 세트에 들어있는 작은 창문만 무려 347개로 하루 종일 창문과 벽, 창문과 벽, 창문과 벽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레고 보타니컬 시리즈는 이름처럼 식물을 레고로 만든 세트인데요. 완성된 모습은 화사하고 이쁘지만 식물의 형태 특성상 대부분 단순한 조형을 반복 조립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립은 재미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분재나무 세트를 보시면 이 초록색 잎은 실제 사탕수수를 이용한 식물성 플라스틱이라 진짜 식물을 첨가해서 만든 나름 또 의미 있는 세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레고에서 이런 식물이나 나무들을 만드는 과정은 보통 반복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벚꽃나무로 변할 때였습니다. 벚꽃을 만드는 단계를 보면 나뭇가지에 하얀 잎을 달고 그 위에 꽃과 뜬금없이 개구리를 다는데 이 괴상한 빌드를 무려 3번 반복해야 하고 개구리도 머리 위치에 따라 방향을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려 100마리의 분홍 개구리가 사용되었는데 레고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괴상한 레고 활용법을 보여준 사례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팩맨 아케이드 머신 세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 팩맨 게임을 했던 추억도 되살아나고 이 오락기 디자인도 정말 귀엽게 나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저라면 이 제품은 중고로 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트에는 실제 게임은 되지는 않지만 레버를 돌리면 게임처럼 작동이 되는 듯한 기믹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 기믹을 구현하기 위해 작은 체인을 여러 개 계속 붙여야 했고 심지어 게임기 뒷부분에 기판을 만드는 조립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무려 64개의 테크닉 브릭을 조합해서 만든 후 네모난 판에 정확히 꽂아야 했는데 이 작업이 정말 어렵고도 지루했습니다. 2022년 레고에서는 초대형 에펠탑이 제품으로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브릭수 10,000개의 1.5m의 크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느낌까지 들게 하였죠. 문제는 이걸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콜로세움과 마찬가지로 이건 90%가 회색 브릭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립의 대부분은 철기둥을 만들어서 쌓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이 레고를 만들다 보면 내가 레고를 조립하는 건지 실제 에펠탑을 건축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만들었을 때 성취감은 크겠으나 설명서만 봐도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애초에 이 레고의 조립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성인들 타겟이기도 하고 웬만한 레고 덕후들도 이 레고를 만들고 나서는 한동안 레고를 쉴 정도로 질리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 레고 팬은 조립할 때마다 돈이 아까운 게 느껴졌다는 댓글과 조카가 에펠탑을 부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아직도 조립을 못했다는 글도 있었죠. 다음 타자기는 너무 조립이 어려워서 재미없는 레고입니다. 레고 조립이 재밌으려면 적당한 난이도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빌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만든 레고 디자이너는 너무나 천재적인 나머지 일반인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타자기의 기믹을 레고로 구현하기 위해 너무나도 복잡한 빌드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9개의 똑같은 테크닉 빌드를 만들고 또 컬러가 다른 9개의 테크닉 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긴 축을 꽂아주고 여기에 정확한 지점에 브릭을 꽂아준 다음에 아까 만든 걸 교차 방식으로 꽂아줍니다. 설명서의 일부분만 봐도 벌써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이 외에도 브릭의 방향을 맞춰줘야 하는 미세한 디테일 부분 같은 것들은 더욱더 이 레고를 조립하기 싫어지게 만들었죠. 한 레고 팬은 가장 지루한 레고 세트로 지구본을 꼽았는데요. 사실 지구본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지구본과 같은 크기의 입체적인 빌드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싶었지만 지구본 안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구본을 세워놓을 베이스로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지구본을 넣을 틀을 만들어주는데 C자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빌드를 반복적으로 조립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데 아직 지구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구본의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쪽에 수많은 테크닉 브릭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빌드를 구현했고 그걸 하나로 이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것의 반복입니다.
동그란 원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장 재미없고 복잡한 부분을 반복해야 하죠. 완성한 모습은 귀엽지만 지구본 안을 먼저 보여줬다면 아마 아무도 이 세트를 안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신 레고 중에서 가장 재미없던 레고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따바!